네, 경제 기자들이 핵심 경제 이슈를 풀어주는 경제 언박싱 시간입니다. 네, 요즘 가장 핫한 이슈들을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새해가 밝았는데요. 우리 경제가 나아지길 바라는데 방금 뉴스픽에서도 보셨지만 전부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다. 또 각종 여건이 나빠지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네. 산업계, 금융계 할 것 없이 공통적인 현상인데요. 위기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얼마 전 이 시간에 이 저축은행 위기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위기설이 나오는 또 다른 업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이민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뭐 좋은 소식 좀 전해줬으면 좋겠는데 오늘도 역시 위기설 어느 분야에서 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은 캐피탈 회사 위기설입니다. 예, 캐피탈사도 이제 위기론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예, 아마 이제 다들 중고차를 사봤다면 그 대출을 할 때 네, 캐피탈 회사를 들어봤을 겁니다. 그렇죠. 네, 중고차 대출은 캐피탈을 통해서 하는 광고도 많이 나오고. 예, 맞습니다. 예, 예. 연계해서 하는 대출이 많기 때문인데요. 네, 이제 캐피탈 회사에 대해서 잠깐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 여신 전문 금융 회사 빌려주는 걸 주로 하는. 네, 맞습니다. 예. 줄여서 여전사라고도 하는데요. 예, 예. 진행자님 말씀대로 수신, 그러니까 이제 은행처럼 예적금을 받는 게 아닌 네, 그 여신,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대출 업무를 주력으로 합니다. 예, 오히려 그 수신은 비주력이 아니고 수신은 없습니다. 예. 수신은 없고요. 예, 이제 이금융권에 속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대출을 해줄 돈, 그러니까 대출 재원 마련과 그 대출이 나간 돈을 돌려받는 네. 그러니까 대출 회수가 캐피탈 회사 업무의 핵심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저축은행과 카드사, 대부업체들이 이제 다 공통적으로 여전사로 분류가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저축은행 위기에 대해서 이제 언박싱에서도 이제 다뤘었고, 그리고 지금 캐피탈 업계에서도 위기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그 캐피탈 회사에 그치는 게 아니라 네. 이 위기감이 이제 대부업까지 번져서 어떤 여전사 전체로 확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저희가 좀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축은행과 좀 같은 이유라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비슷한 이유인데요. 바로 시중 유동성이 부족해진, 네. 그러니까 이른바 돈맥경화 현상이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돈맥경화라고 하면 신조어인데, 네. 그러니까 돈과 동맥경화를 합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돈이 돌지 않는 현상, 네. 시중의 유동성이 메말라 있는 현상을 말하는 새로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네. 네. 이제 우리가 그 여전사들이, 네. 그러니까 여전사들이 발행하는 채권을 여전채라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여전채를 발행해서 음. 채권 투자자를 모집해서 음. 투자금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네, 네. 현재 시중에 유동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음. 그 여전채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아. 하려고 하는 자금도 없고요. 네. 그렇게 해서 여전채 투자가 감소를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조달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조달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고 또 그에 연동해서 캐피탈사들이 대출을 해주는 금리도 올리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차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금리가 과거에 그래도 보통 한 5에서 7%는 받았는 것 같은데 그보다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출 금리가 상승하는 또 문제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대출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대출을 또 안 하게 되면, 그러니까 대출 금리가 오르면 이자 수익이 늘어야 되는데 그만큼 또 상대적으로 대출을 안 하다 보니까 네. 수익이 줄어들고 그렇죠. 실적이 나빠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그 한국은행 관계자를 만나서도 얘기를 들어봤는데, 예. 작년 말까지만 해도 이게 자금 시장 상황이 괜찮을 것 같다고 봤는데 네. 올해 상황을 다시 보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고 이제 말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자금 시장 상황이 현재 무척이나 안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이제 여기까지는 자금 조달 관련 문제인데 네. 자금 회수와 관련된 또 문제도 있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러니까 부동산 PF 대출에 이제 저 캐피탈사들도 참여를 많이 한 건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예. 부동산 집을 다 짓고 네. 그걸 분양을 해서 수익을 내기 전에 네네. 이미 집을 지을 때도 돈이 필요하니까 네. 그 전에 수익성을 미리 제시를 하고 네. 이걸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금을 받는 겁니다. 네. 거기에 돈을 캐피탈사는 내는 거죠. 네, 맞습니다. 대출해 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캐피탈사는 투자를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대출해 준 거죠. 대출해. 네, 맞습니다. 그래서 PF 대출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요새 부동산 경기가 또 안 좋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그
PF 대출을 완전히 회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생긴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 점 때문에 네. 현재 신용평가사들이 음. 줄줄이 캐피탈사들의 신용 등급을 내리겠다고 아. 네, 경고를 한 상태입니다. 예. 예고를 했군요. 예, 그리고 일부 어떤 캐피탈사 같은 경우에는 한 신용 등급이 한 단계만 더 떨어져도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 투자를 할 수 없는 아. 그런 신용 등급이 됩니다. 아. 네, 그런 문제가 그 등급이 트리플 B 이하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BBB, 트리플 B 이하가 되면 이제 예. 기관 투자가들이 사실상은 투자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거기까지 왔군요. 네. 네. 그리고 그렇게 기관 투자가들이 투자를 못하면 또 여전채를 발행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전채를 발행할 때도 그 채권을 사줄 누군가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자금을 못 구하면 결국은 부도가 남는 겁니다. 음. 그래서 그렇다면 대체 이런 시중 유동성을 고갈시킨 네.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하는 이제 의문이 생길 텐데요. 네. 바로 이런 그 시중 유동성 고갈, 그러니까 돈맥경화는 그 앞전에 있었던 지금은 많이 알려졌죠. 그 강원도 레고랜드 부채의 아하. 미상환 사태가 하나 있었는데 네. 근데 그게 결정적인 트리거로 하나로 작용했고 그게 결국은 저축은행에 이어서 지금 캐피탈 회사들의 위기론까지 확산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물론 그 사건 하나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그런 상황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더 확산이 됐다. 더 네, 빨리 맞습니다. 확산이. 지난번 살펴봤던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이 부동산 PF 대출 규모가 10조가 넘었었는데 네. 캐피탈사는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정확하십니다. 지금 2022년 9월 기준으로 네. 저축은행이 네. 10조 6천억 원 정도 나갔었습니다. 네. 한국은행 자료 기준인데요. 6년 전에 저축은행과 그 비교를 하면 지금 이제 여전사가 두 배 조금 그러니까 6년 전에는 네. 두 배 조금 안 되는 정도로 많은 수준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은 3배 가까운 수준까지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PF 캐피탈사도 대출. 열심히 PF 대출을 했군요. 그렇죠. 그 사이에 많이 대출이 나간 겁니다. 음. 1년 사이에. 네. 1년도 안 되는 사이죠. 예. 그리고 이제 캐피탈과 그 카드사를 합친 그 여전사 전체의 부동산 PF 대출이 6년 전에 5조 원이었는데 네. 2022년 9월에 27조 2천억 원이 됐습니다. 아 이거 네. 그러니까 5배 넘게 뛴 건데요. 6년 사이에. 저축은행보다 2배만. 네. 지금 증권사가 그 같은 기간 동안에 15조 9천억 원에서 27조 4천억 원을 늘었는데 네. 6년 전에 그러니까 증권사의 3분의 1밖에 안 됐습니다. 대출이. 예. 그렇네요. 네. 지금은 거의 따라잡았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은행과 보험사도 비교를 해볼 만한데 은행이 이제 자금이 많다 보니까 은행은 대출을 많이 나갑니다. 네. 그래서 은행이 2016년에 19조 5천억 원 대출이 나갔었는데 이게 2022년 9월에 그러니까 작년 9월에 30조 8천억 원까지 늡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이제 캐피탈사들의 대출이 은행에도 근접한 수준이고요. 그렇네요. 네, 당연히 이제 보험사는 따라갈 수는 없는데요. 보험사들이 워낙 이제 많은 현금 보유가 많아서 대출도 많은데 2016년에 이제 16조 5천억 원에서 작년 9월에 44조 6천억 원으로 뛰었는데 지금 거의 여전사 이제 PF 대출 규모와 보험사 PF 대출 규모를 비교를 해보면 한 17조 정도 차이까지 따라잡은 상태입니다. 네. 생각보다 규모가 더 크네요. 네.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좀 어떻게 진단하고 있나요? 예, 이 증권가에서는 PF 대출이 늘어난 데 비례해서 그 부실 우려가 커지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의 부실 우려가 또 커졌다라는 경고의 목소리를 하나같이 냈습니다. 그래서 이화진 현대차증권 애널리스트가 낸 보고서를 한번 살펴보면요. 네. 이 연구원이 이제 일부 PF 부실 발생으로 그 보고서 내용입니다. 네. 일부 PF 부실이 발생해 그 비우량 등급 캐피탈 회사와 증권사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졌다. 네. 비우량이라고 하면 이제 A급과 AA, 트리플 B급을 모두 말하는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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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돈맥경화와 관련은 이제 정부 지원책이 발표가 됐었는데 네. 그 발표 후에 조금씩 시장에 온기가 찾아오는 듯 했지만 네. 이후에 보험사의 콜옵션 미실행 사태가 또 벌어지면서 아. 이번엔 해외 자본시장 접근성까지 저하됐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생명 얘기하는 거죠? 음. 한국생명.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네. 이제 브릿지 여신 만기 연장 등 필수가 지연될 때는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네. 이 브릿지 여신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 브릿지 대출이라고 하는 건 네. 부동산 개발업자가 사업 초기에도 자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본 PF 대출을 하기 전에 돈이 필요하니까 이 자금을
여전사 같은 이금융권에서 빌리는 겁니다. 음. 왜냐하면 사업 초기에는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삽을 아예 못 들 수도 있는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비싸게 돈을 주고 빌려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금융권을 먼저 찾는 건데 1금융권이 아니라. 근데 다만 이제 최근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져서 PF 대출뿐만 아니라 이 브릿지 대출 회수 여부도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네. 특히나 이제 캐피탈사는 이금융권이니까 이런 브릿지 대출이 많이 나갔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여신 업무가 주력인 캐피탈사에 더 치명적이라는 지적인데 이제 이화진 애널리스트가 이제 최근에 PF 대출 연체율이 상승했다고 설명을 했고 또 이제 유동화 가능 자산을 보유했는지 여부와 그리고 계열사가 상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그걸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PF 대출 같은 이게 부동산 금융이 부실하게 되면 예. 캐피탈 증권 신탁사 이런 금융권 중에 캐피탈사의 가장 큰 충격이 클 거라고 진단했습니다. 어허. 네, 마찬가지 관점에서 이경록 신영증권 애널리스트도 비슷한 리포트를 냈었는데요. 네.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주로 채권 시장 진단에 이제 이 애널리스트는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네. 이제 여전체 등이 포함된 크레딧 채권 시장을 흔들 만한 가장 큰 요인으로 부동산 침체를 꼽았는데 네. 이 캐피탈채의 경우에 금리 스프레드가 축소될 걸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동안에 봤던 약세를 되돌리는 성격의 강세를 연출하겠지만 그런 와중에도 부동산 금융 이슈에 노출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어떻게 해도 부동산 금융의 위험성을 가장 다들 되게 높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 정도로 캐피탈 회사들이 PF 대출 쪽에 노출이 돼 있고 위험성이 높아졌다면 신용 등급은 당연히 영향이 있을 거고요. 신용 등급이 아까 부정적으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줬다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자금 조달 코스트 비용도 늘어날 거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장사 더 안 될 거고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잖아요. 네. 신용 등급 전망 일단 어떻습니까? 업계 분위기가. 네, 이 신용 등급 전망을 안 좋게 분위기가 좀 대체로 많이 나타납니다. 예. 한국 신용평가만 해도 그 저번 달인 작년 12월이죠. 캐피탈 두 곳의 등급 전망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신용 등급이라는 건 이제 등급 자체가 있고 네. 등급에 대한 전망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등급 전망이 부정적이라고 하는 건 아직 등급을 내린 건 아닙니다. 등급을 내린 건 아닌데 신용평가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네. 감시를 하고 있다가 한 번만 안 좋아지 뭐 그냥. 네, 맞습니다. 그 사전에 경고한 트리거 요인들이 있는데 네. 그 트리거 요인들이 실제로 발생하는 순간 등급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OK 캐피탈 신용 등급 전망을 안정적 전망에서 네. 부정적 전망으로 내렸고요. 네. 여전히 등급은 A- 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는 괜찮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데 문제는 다음에 있습니다. 네. 만약 OK 캐피탈이 한 등급만 더 내려가면 트리플 B급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이 A-니까요. 예. 그렇게 트리플 B가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기관 투자가의 투자가 금지되고 그러면 채권 발행이 어려워집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럼 자금 확보를 하는데 더 어려움을 겪을 거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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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한국 신용평가가 A 캐피탈이란 곳도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꿨는데요. 네. 네. A 캐피탈은 이미 신용등급이 트리플 B입니다. 아, 네. 이미 B여서 기관들은 돈을 되지 않는 거죠. 네, 여전체를 찍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현재 신용평가가 신용 등급 전망이 부정적인 곳들, 그러니까 등급 유지하기가 좀 아슬아슬한 곳 중에서 좀 눈에 들어오는 곳이 롯데 캐피탈입니다. 아하. 네. 이제 나이스 신용평가에 이어서 한국 신용평가까지 얼마 전에 롯데 캐피탈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네. 신용평가사들이 신용 등급 전망을 변경하면서 이유를 또 댔을 것 같아요. 여기서 네, 어떤 이야기들을 좀 있을까요? 네, 그 설명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하나같이 부동산 경기 둔화를 이유로 지목했습니다. 이제 먼저 영업 자산이 그 대체로 부동산 금융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예. 이제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 그러니까 부동산 금융 그 위험도에 노출된 정도가 이제 크다는 건데 그 중에서도 특히 그 본 PF 대출하기 전에 전 단계인 그 브릿지 여신의 비중이 높아서 건전성이 나빠질 수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앞에서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본 평가 관점하고 비슷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브릿지 여신과 같은 그런 자산들을
얼마나 그 회수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 그 회수율인데 네. 그 회수율에 따라서 유동성 관리 부담이 좌우될 수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중저 신용자들의 소득 수준이 저하돼서 최근에 많이 저하됐는데 네. 이제 개인 신용 대출이 부실화하는 것까지도 문제로 꼽았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하는 건 부동산 금융, 네. 거기에 이제 개인에게 나간 대출까지. 특히 이제 롯데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언박싱에서 다뤘지만 그 롯데그룹의 주요 계열사 등급 전망들이 계속해서 연속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네. 네. 한국기업평가도 이제 얼마 전에 롯데캐피탈 등급 전망을 낮췄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때 한 설명을 들어보면 그러니까 롯데그룹의 통합 신용도가 낮아짐에 따라서 유사시에 계열 지원 가능성이 약화한 점이 등급 전망을 낮춘 이유 중 하나다라고 명시해놨습니다. 보고서에. 네. 그렇군요. 어쨌건 뭐 증권사도 그렇고 신평사도 그렇고 캐피탈사에 대한 시각이 비슷한 것 같은데 문제는 10여 년 전에 이제 카드 사태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교훈을 봤을 때 이 캐피탈사가 캐피탈사만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이게 또 트리거가 돼서 전체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네, 그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제 캐피탈 위기가 뭐 아직 뭐 부도가 날 거라는 이제 이 전망은 없습니다. 네네. 근데 위기설 혹은 위기론이라고 하는데 네네. 이게 벌써 지금 대부업까지 대부업 시장까지 음. 그 위기감이 확산을 한 상태입니다. 예. 지금 이제 여신금융 전문 회사라고 했는데 이 캐피탈사가 수신 기능이 없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여전체를 발행을 해서 채권 발행해서 돈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네, 여전체를 발행해서 영업 자금 그 대출할 재원 마련하는 게 네네. 이 주된 업무인데 네. 신용 등급 우려가 이렇게 커지면 네. 시장에서 그 캐피탈채를 매수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겠죠. 위험하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 캐피탈 채권을 포함해서 이제 이런 채권들을 신용 등급이 있는 채권이어서 이제 크레디트 채권이라고 부르는데 네. 그 크레디트 채권 자체가 그러니까 캐피탈채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채권 그 금리를 통해서 그 시장 분위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채권 수요가 줄면 채권의 가격이 하락하고 네. 금리가 오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여전체, 그러니까 캐피탈채가 속한 그 여전체의 가격도 하락을 했고 금리는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여전체 금리를 연합인포맥스 단말기에서 확인을 해보면, 네. 그러니까 작년 초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현대캐피탈의 캐피탈사 중에서는 제일 좋은 신용 등급인데요. 네. AA 등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용도가 좋은 곳이 작년 초에 3년물 금리가 2%밖에 안 됐고, 네. 그리고 A급의 평균이 3%, 네. 트리플 B급의 평균 금리가 4%대 수준이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인 건데요. 그러네요. 예. 그 1년 사이에 이 금리가 2배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기준으로 단말기에서 확인한 금리가 네. 현대캐피탈 3년물 금리가 5.651%고요. 5%대죠. 예. 그리고 신용등급이 가장 낮은 BBB 플러스 등급을 보면 네네. DB캐피탈이라는 곳인데 네. 네네. 여기 여전체 금리가 무려 8.146%를 기록했습니다. 아이고. 네, 그런데 이제 주목할 거는 채권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네. 대출 금리의 법정 최고 한도가 제한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법정 최고 한도는 20%로 묶여 있는데요. 네. 이 대출 금리 상단이 막힌 상태에서 네. 채권 이자로 나가는 비용만 계속 커지니까 그렇네요. 네, 캐피탈사가 대출을 해주면 해줄수록 오히려 이렇게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불만을 좀 토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역마진을 보고 그렇겠네요. 있다는 거죠. 예, 예. 예. 글쎄요. 이 캐피탈 회사들도 약간의 자구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뭐 어떤 대응을 지금 하고 있나요? 네, 캐피탈사들도 나름의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네. 네.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네, 이제 먼저 그 본사의 그 계열사가 그 그룹 안에 있는 계열사라면 본사의 SOS를 치는 케이스가 하나 있습니다. 예. 네, 이제 키움 캐피탈 같은 경우에 키움 캐피탈도 이제 부동산 PF발 유동성 위기를 맞은 회사인데 네. 이제 키움 캐피탈이 필요할 때 긴급할 때 요청을 하면 바로 그 최대 주주인 키움 증권이 2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빌려주는 크레딧 라인이라는 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예.
네. 구체적으로는 이제 키움 캐피탈이 자금 조달을 위해 그러니까 기업 어음, 그러니까 CP라는 걸 발행을 하거든요. 그 네. 1년 미만짜리 채권입니다. 예. 기업어음을 발행을 하는데 이 기업어음을 키움증권이 최대 2천억 원까지 사주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전체 조달 금리가 오르는 만큼 그 대출 금리를 그러니까 대출해주는 금리를 줄줄이 인상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 금리는 최저 대출 범위가 있는데 네. 네. 그 일부 상품은 그 금리가 최고 그러니까 19%까지 뛴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법정 최고 한도를 찍은 그러네요. 거죠. 실제 금리가 좀 궁금하네요.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저도 네. 이거 구체적인 숫자는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네. 그 또 다른 케이스는 이렇게 대출 금리를 올리다 못해서 네. 아예 그냥 캐피탈 신규 대출 자체를 아예 중단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네, 이 대출을 해주면 해줄수록 손해가 나니까요. 그렇죠. 그렇군요. 조달 비용에 맞춰야 되는데. 네, 그렇죠. 맞습니다. 조달 비용을 못 예. 올리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캐피탈 업계 1위인 현대캐피탈이 얼마 전에 이제 신규 대출을 이제 그러니까 중단했습니다.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그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총량 규제 이슈로 그 신규 대출 영업을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재개할 예정이다라고만 짧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현대캐피탈 신용등급은 이제 앞에서도 나왔지만 그 AA로 캐피탈사 중에 가장 높습니다. 이런 1등 사실상 뭐 1등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캐피탈사까지 이렇게 대출을 못하고 중단을 할 정도면 네. 이보다 등급이 낮은 A 등급 이하 캐피탈사들은 뭐 트리플 B를 포함해서요. 네. 대부분 뭐 신규 대출 영업을 뭐 사실상 중단한 걸로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캐피탈사들하고 일반 소비자들하고 가장 맞닿아 있는 게 이제 차 살 때 맞습니다. 신규차도 그렇고 중고차도 그렇고 맞아요. 캐피탈사를 많이 활용하는데 자동차 시장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 나비 효과라고 부를 만할 정도로 이제 네. 파장이 자동차 시장에도 중고차 시장에도 예.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요. 이제 특히 KB 캐피탈이나 네. 현대 캐피탈이 그러니까 업계 좀 상위권에 있는 그 곳들이 네. 중고차 금융 비중이 상당히 좀 큰 곳들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대출 금리를 인상을 하거나 예. 혹은 대출을 중단한 상황이니까 네. 그 영향이 없지 않은데요. 다른 뭐 이 중단 안 하고 좀 신용 불량 나쁜 불량이라고 준비하는데 나쁜 곳으로 돌릴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이제 실제 그 중고차 할부 금리가 법정 최고 한도인 거의 20%대에 육박했습니다. 아. 중고차 할부 금리가요. 예. 네, 이에 따라서 이제 중고차를 구매하려는 수요가 줄면서 이제 현재 그 중고차 시장에서 가격이 좀 급락하고 있다라고 전해집니다. 예. 네, 그러니까 금리가 높아지니까 중고차 대출을 안 받고 중고차 대출을 또 안 받으니까 캐피탈은 이자 수익이 줄고 그렇네요. 충당하려면 또 금리를 높여야 되는데 금리 높이는 만큼 또 차를 안 사고 그게 악순환이죠. 예, 그렇죠?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이제 앞서 중고차 시장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는데요. 예. 그 작년에 신차 출고가 지연되면서 호황을 좀 누리지 맞아요. 않았습니까? 예. 예. 중고차 가격이 오히려 신차를 추월하는 상황까지도 있었는데 있었죠. 네. 이제 고금리 여파로 이제 중고차 금융 부담이 좀 커지면서 거래가 안 이루어지니까 네.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시장 분위기가 뭐 채 1년도 안 돼서 급반전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이를 바라보고 있는 정부 뭐 글쎄 어떤 조치를 좀 내놓을 움직임이 있을까요? 네, 이제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등 이제 금융당국이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네. 네, 이제 그 금융감독원부터 보면 캐피탈 회사들 이제 검사를 통해서 부실 캐피탈에 경고를 했습니다. 특히 신용등급 강등될 신용등급이 내려갈 우려에 있는 그 롯데 캐피탈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경영 유의 조치와 이제 개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말 그대로 이제 현재 경영 상황이 잘못되고 있다. 네. 그리고 개선을 하라 뭐 이런 건데 금감원에서 주목한 점도 부동산 PF의 부실화 가능성입니다. 네, 그러니까 증권사, 신용평가사, 당국까지도 네. 이 부동산 PF 부실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 금감원 설명을 직접 들어보면 이제 부동산 PF 대출 사업성 평가 기준을 부실하게 운영해 왔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부동산 PF 대출을 할 때 사업성 평가와 이를 반영한 세부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라라고 이제 지시를 했고요. 네. 네. 또 여기에는 이제 그리고 정부가 일부 이제 극단적으로 대출을 중단해 버리는 캐피탈사들이 있는데 이 비판적인 시각도 내비쳤습니다. 네.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대출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이제 물론
뭐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나 리스크 관리 측면도 있다는 걸 이해는 하지만 네. 대출 취급 중단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바로 중단을 하기보다는 여신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등 좀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당부했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그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부동산 경기도 뭐 계속해서 좋을 수는 없는 건데 그런데도 이제 앞을 길게 내다보지 못하고 그 캐피탈 회사들이 무분별하게 대출을 막 해주다가 이제 와서 돌연 태도를 바꾼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당국이 그 돈맥경화 상황을 조금 이제 연착륙시키려고 하는 그 노력이 엿보여서 이 부분은 좀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캐피탈 사업 위기설에 대해서 이민재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